디자인, 그다음에 그 제가 경험한 그 디자인 요소를 툴로 표현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감한 긍정적인 실내 디자인 요소로는 충장로 다이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요소로는 다이소는 수천 가지 품목을 판매하지만 그 안에는 상품 배치의 규칙들이 존재했고 이용객으로 하여금 정돈되어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충장로 다이소는 지하에 인테리어 용품, 식품, 완구를 판매하고 1층에는 핸드폰 용품, 미용용품, 2층에는 주방용품, 홈데코, 욕실용품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장 구성에는 실내 디자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 상품을 비추는 조명의 조도, 진열대 배치 디자인, 그리고 각 상품을 어떻게 진열하는 것이 실내 디자인을 이루는 큰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개의 조명은, 세 개 층의 조명은 일정했고, 하지만 각 층별로 진열대 색깔이 약간 달랐습니다. 핸드폰과 미용용품을 판매하는 1층은 검정색 진열대로 되어 있고, 위생용품과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2층은 흰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 전시하는 제품의 톤이 더 알록달록하기 때문이고, 위생용품과 주방용품의 코너에는 더 깔끔한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배치를 보면 비슷한 톤, 비슷한 모양을 가까이 배치해서 멀리서 봐도 정돈되어 보이고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는 이걸 통해서 무심히 지나쳤던 공간에도 수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실내 디자인 요소로는 광주 동구에는 금남로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 금남로 지하상가는 1980년대 초 처음 문을 열어서 금남로 지하상가라고 하면은 충금 지하상가, 충장로 밑에 있는 충금 지하상가하고 금남로 밑에 있는 금남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현재에는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그 이후로도 쭉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사진이고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부정적인 요소로는 금남로 지하상가야말로 지하 공간의 환경적, 공간적 폐쇄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남로 지하상가에는 거대한 선형 공간으로 평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상가의 메인 거리를 쭉 걷다 보면은 어디쯤 왔는지 공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상가나 건물들은 그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남로 지하상가는 한켠에 만남의 광장 같은 공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선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가게의 배치와 크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상가 안을 걷다 보면 이 가게가 아까 지나온 가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하 공간 특성상 약간 공기가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감이 있어서 쾌적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천장고가 낮아서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남로 지하상가가 머물고 싶은 상업 공간이기보다는 반대로 도로로 반대편 도로로 지나는 지하 통로로의 역할만 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디자인 요소를 간단한 툴로 표현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39제곱미터 정도의 자취방을 모델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출입구고 자취방은 거실 한 개, 방 한 개, 그다음에 화장실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평면도하고 투시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해보면은 여러 실내 디자인 요소, 재질이나 가구 등을 통해서 같은 공간이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는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실내 디자인 목표는 한정적인 면적, 면적의 공간 내에서 실내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서 거주자의 삶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내 디자인 관점을 툴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화를 해봤는데, 기존에 분양받았을 때 있던 흰색 벽하고 마루 바닥은 실제 조건하고 같게 세팅되어 있고, 내부를 이루는 가구들을 주로 연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집은 남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침대의 머리 방향이나 옷장의 위치를 결정하고 혼자 살고 있지만 가끔 오는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침실과 거실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 단일한 공간이라도 어느 정도 시선과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야 공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살던 원룸에 있으면은 그 안에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져서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 현재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39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성인 한 명에서 두 명, 어린아이가 있다면 세 명까지 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방, 주방은 거실과 붙어 있고 면적이 좁아서 식탁을 놓을 공간은 마땅치 않지만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서 식사하면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빨래를 넣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음, 긍정적, 부정적 디자인 요소를 크게 보면 우리 모든 기능 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평가하는 한 부류하고 미적, 아름다운 관점에서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판단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우리 정께서는 기능적인 요소에 집중한 부분으로 긍정적, 부정적 디자인 요소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더 많이 하면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 학우들 질의응답 한 사람당 최대 2명 질의응답 질의응답 해주시는 부분도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멘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코멘트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바쁘시니까. 내거 발표하는 거 준비하기 바쁜데 언제 네? 그, 오늘 점수를 주는 거는 1점서부터 10점까지 점수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점수 주는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빼앗겨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아니다 싶더라도 마음을 여유 있게 갖고 점수를 마량 있게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빵점을 줘야지 1점, 2점을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 점수를 좀 높여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배분을 할 때 나중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든지 좀 덜 주고 싶다든지 할 때 최종적으로 클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배분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실 거고 그런 게 또 더 많이 걱정되신다 하는 분은 지금 클릭하시지 말고 옆에다가 이름 쓰고 점수 주고 이름 쓰고 점수 주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메모를 하셨다가 종이로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옮겨서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응. 영어. 뭐, 위험해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그냥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 발표자는 김건 학우님이시죠? 네, 교수님. 네, 화면 보 부탁드립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어, 1학번 김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개의 과제 중에서 1차와 2차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구한 뒤에 1차와 2차 과제를 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공간과 부정적인 공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타이틀을 정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 공간에 대하여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간은 사전적 의미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는 의미,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세 번째는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건축에서의 공간을 얘기해보면 저는 두 번째의 정의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건축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를 형성하여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일이라는 정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간이라는 것이 실내 또는 실외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이 아닌 비물리적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형태가 다양한 만큼 공간 속에서 얻는 사람들의 감정과 공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요소로 이렇게 평가를 할지 좀 마인드맵 형식으로 적어보았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요소를 토대로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하나하나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며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 있더라도 사람들 개인의 감정 상태나 경험에 따라 공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 우리는 공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을 분위기라고 하며 사람들은 분위기라는 단어를 통해 공간의 복합적인 요소와 공간 자체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가 이제 어떤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마음에 든다 하면 뭐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또는 뭐 여기가 조금 공간이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다 하면 아 여기는 분위기가 좀 별로다 약간 이런 형태로 공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표했던 더현대와 쌈짓길의 예시를 가져와서 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공간과 부정적인 공간의 좀 흐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두 가지 건물을 제가 비교하는 이유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의 형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간 내에서 개개인이 내릴 수 있는 판단과 느끼는 감정에 대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더현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뽑았던 키워드와 쌈짓길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뽑았던 키워드 총 8개의 키워드를 양쪽 건축물에 모두 적용을 해서 어, 비교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더현대입니다. 더현대는 개방감, 곡선과 하얀색의 조화, 녹지 공간의 조성, 비움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백화점임에도 불구하고 천창을 활용하여 기존의 백화점의 인공 조명을 의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나는 다른 백화점과 다르다는 차별점을 보여준과 동시에 자연 조명을 차단하여 시간의 흐름을 차단하는 다른 백화점의 이용자 유지 방법을 상술처럼 느끼게 했다고 생각을 했고 곡선을 이용하여 공간의 구성과 동선의 조화는 넓은 건축물의 여유와 공간감을 돋보이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했고 인공적인 건축물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요소이며 공간 안에서 이용자가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녹지 공간의 조성은 이곳이 백화점이기에 조금 특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화점은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즉 대지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윤 창출이 가능한 판매 공간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더현대는 판매 공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자신들이 이런 비싼 땅에서도 이런 녹지 공간도 열어줄 수 있다라는 품격을 조금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앞서 말했던 녹지 공간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비움에서도 판매 공간의 비율을 낮추고 서울 여의도 중심 한복판에 그런 커다란 부지에 1층부터 8층까지 뚫려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므로 우리는 이 대지에서도 이렇게 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현대의 브랜드 가치를 증명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쌈짓길에서의 제가 부정적으로 뽑았던 키워드를 통해서 더현대를 분석을 해본 건데요. 먼저 외부와 내부의 경계입니다. 더현대는 입장부터 퇴장까지 동성상의 명확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층부에서는 인공 조명과 넓은 개방감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외부로부터 나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부의 천창 역시 해와 날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인공 조명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자연광을 받았던 느낌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외부와 내부 경계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연속된 동선의 연결에서는 저층부에서 고층부까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수직 동선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일률적인 동선이 아닌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동선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곳을 쉽게 찾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동선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 부분에서는 판매시설 외에도 공원, 카페, 음식점, 놀이, 전시, 공간 등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지만 공간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본연의 공간의 목적에는 조금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험에 있어서도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판매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공간의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을 들고 판매 공간의 비중을 늘리고 더 많은 점포수를 확보하여 백화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백화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쌈짓길에서 더현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뽑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공간의 주 이동 동선인 슬로프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야외, 왼쪽은 실내로 구분되어 높은 개방감을 줍니다. 또한 공간이 대지를 둘러싸여 있고 중정형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외부에 있는 듯한 개방감을 가지고 있으며 직선과 회색의 조화는 직선으로 구성된 공간은 직관적이고 확실한 공간의 구분을 보여주고 인사동 한복판에 올리는 거대한 콘크리트와 회색은 쌈짓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회색에 섞여 있는 적절한 목재 외피와 수직 녹화 역시 인공물과 자연물의 조화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녹지 공간 조성은 공간 내부의 중정과 옥상 정원의 배치 그리고 슬로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녹지 공간이 인사동 도심 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쌈짓길의 건물에 취지화하는 적합하나 그 공간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의만 있을 뿐 적극적인 활용을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비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중정 형태로 가운데를 크게 비움과 동시에 슬로프를 통해 산책길 느낌을 주기 위해 공공공간 면적을 크게 하였습니다. 이런 슬로프와 반대쪽 난간만을 열어두어서 외부와 내부를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건물의 공간감을 크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쌈짓길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공간으로 평가했던 것을 토대로 다시 쌈짓길을 분석해 본 건데요. 먼저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서는 진출입을 자유롭게 만드는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모호해서 건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좋으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건물의 주 이동 동선인 슬로프가 열려 있어서 개방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이는 뭐 눈과 비의 영향을 받아서 슬로프가 미끄러우면 여기를 이동하는 이용자에게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연속된 동선의 연결은 직관적이며 동선으로부터 상가가 뻗어나는 형태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선 더현대와 반대로 이제 여기는 동선 자체가 단조롭고 이용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일률적인 동선의 형태인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는 공예 공간이 주를 이루며 전시와 판매, 그리고 작가의 작업 공간, 그리고 지하에는 식당과 옥외에는 전시, 공연들의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 이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더현대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체험에 있어서는 공행공방이 연속적으로 채워져 있어서 공간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슬로프 너머로 건물 외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좁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직선적으로 직관적으로 구분하고 내부 외부의 공개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공간의 외부를 마치 내부인 것처럼 활용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건물의 공간에 대한 비교를 통한 결론입니다. 더현대와 쌈짓길에서 같은 키워드로 본 공간의 분석에 대한 결론은 각각의 공간이 무엇을 의도하였고 그 의도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느냐에 따라 이용자가 공간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축가 페터 춤토르는 자신의 책에서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 이는 공간의 완성은 공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이용자의 몫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용자의 학력 수준, 건축에 대한 이해도, 지능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나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공간의 평가가 타인에 대한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건축을 하고 그것을 타인이 무조건적으로 공감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타인을 자신이 설계한 건물 안에서 아우를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그 쌈짓기라고 더현대 서울 여의도 그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그, 그 어떤 오픈 스페이스를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에 비해서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이득이 더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어, 백화점 사실 더현대는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점포 중에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념은 판매 수익을 극대화해서 창출하기보다 백화점의 그 더현대라는 현대의 백화점 브랜드의 얼굴인 점포로 이 공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 판매 수익만큼의 홍보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점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큼의 물론 영업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은 그 영업적 이익만큼의 홍보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다치지 말고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이 실내 디자인을 포함한 설계는 공산품을 만들면서 예술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공산품 관점에서는 좀 전에 강학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최고적으로 최대수익을 얻는 거를 추석이 이가 잘 일어나서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잘 쓰고 기분 좋게 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난해 최고로 하는 것 같죠. 근데 예술품 점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돈을 좀 못 벌어도 돼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공간학께서 설명하신 플래그십 스토어, 홍보 지금 당장 거는 예술적인 몸을 막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런 느낌을 갖고 돌아온다 하는 거죠. 그런 거 좋은 발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전승준 교수님 예, 해주시고 발표 시작해. 네, 18학번 전승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실내 디자인을 이제 고객이나 다른 건축가에게 제안을 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는 이제 좋은 실내 디자인은 많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부정적인 요소로는 적어도 이렇게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또 디자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등의 생각 등을 이제 공유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공감하는 긍정적 실내 디자인 요소로는 먼저 광주 인방울대로 쪽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인데요. 제가 파악한 긍정적인 요소로는 이제 뭐 이런 철과 나무의 조합이 유행하고 또 인기가 좋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이제 카페란 음료의 맛뿐만 아니라 카페 내 분위기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철과 나무의 조합, 뭐 예를 들면 주황이나 갈색빛의 분위기가, 실내 분위기가 커피나 차를 마시는데 고급스러운 장소라는 느낌을 잘 연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더군다나 이런 조합은 또 다양하게 또 디자인을 해서 이제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이제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공간 사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공간 사무실이 사옥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공간의 의도는 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공간 사옥은 김수근 선생님이 설계를 하고 또 시공 현장에서도 직접 현장을 지휘하면서 만든 사옥인데, 이런 공간 사무실의 재정이 악화되어서 결국엔 아라리오 뮤지엄에 이제 건물을 판매하긴 했지만 아직 그 형태와 공간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공간 사옥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방문했을 때는 이제 모든 공간이 신기했었고, 또 어, 머리가 이제 닿을 듯한 천장이나 문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김수근 선생이 생각한 휴먼 스케일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세하게 진행해 보니 이런 아라리오 뮤지엄의 공간 사옥이 공간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창문이 막혀 있고, 또 구사옥에서 신공간 사옥, 그러니까 벽돌로 지어진 구사옥에서 또 벽돌로 지어진 신사옥으로 이동하는 문과 동선 또한 이제 새로 슬라브를 만들거나 뭐 벽을 뚫는 등의 리모델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과거 건축 사무실이었던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바꾸어도 큰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공간을 디자인한 김수근 선생의 능력에 감탄스럽긴 하지만, 이런 근현대 건축사의 성지 중 하나이고 또 어떤 건축가의 의도를 벗어난 그런 디자인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어플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용한 건 플래너 5D라는 이제 어플이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모델링을 해봤었는데, 먼저 이 툴이 이제 전문가에게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의뢰자의 입장에서 이 어플을 사용해서 어떤 전문가에게 보여줬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어플 같은 경우는 과거 제가 중학생 때 이와 같은 어플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아이디어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떤 카메라를 이용한 AR 기술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달했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을 느꼈었는데,
다만 이런 비전문가 프로그램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이 사용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나 엑스테리어를 구성해 보는데 요소가 부족했다고 느꼈고요. 또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BM 요소를 통해서 더욱 많은 디자인 요소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자주 없는데 이런 어플에 이제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약간 고민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도어나 투도어 아니면 뭐 쓰리도어 등이나 아니면 가구 등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을 원하는 공간을 구성해 보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포장 이사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방에 가구를 바꿔볼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의견 주셨던 정우하고 마이크 켰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아라리오 뮤지엄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렇게 천장을 낮게 한 김수근 그 건축가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슬라브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리오 뮤지엄 측에서 이런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슬라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이렇게 천장이 머리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마당과 같은 공간이라서 오히려 천장이 높게 나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런 공간을 어떤 훼손시켜서 이런 슬라브를 깔고 또 동선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수근 선생이 설계했던 휴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북촌이나 아니면 한옥마을 같은 데를 가면 느끼는 그런 크기들, 뭐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공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벽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일 정도의 높이의 단장 같은 형태로 이제 벽이 세워져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또 흥미롭고 또 김수근 선생이 생각한 휴먼 스케일이란 뭐 이런 거구나. 어떤 한국적인 휴먼 스케일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은 추가 의견은 없으시고요. 다른 질문 그럼 해주세요. 다른 의견 내주세요. 빨리빨리 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일단 정우께서 질문 잘 해주셨고 답변 잘 해주셨고 정승준하고 발표 좋았고요. 네. 아쉬움이 있는 5D 플래너 가지고도 의미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발표자한테 순서를 넘길까요? 네 번째 발표자 대현찬 하고요. 네, 교수님. 네, 혹시 보이십니까?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긍정적인 실내 디자인 요소를 평가한 곳은 제주도에서 들렸던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전면부가 통창으로 되어 있고
통창을 통해서 전면에 위치한 제주도 삼방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건물의 층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벽면에 계단식 좌석을 두어서 다양한 분위기의 카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또한 식물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때문에 다른 소품들 또한 식물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나무에 전구를 둘러 빛을 내거나 나무를 엮어놓은 소품 안에 전구를 넣어놓는 등은 식물과의 조화를 많이 신경 쓴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로 실내 공간에 약간 쾌적한 공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내 공간에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걸 관점을 조사한 이유는 저는 자연과 같이 공생을 하는데 인간은 자연과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간이 제가 생각하는 인간을 위한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식물과 인테리어가 가장 잘 어우러지는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 카페는 동명동에 이제 위치한 카페인데 창에서 들어오는 빛에 비해 공간의 깊이가 많이 깊어서 안에 조명에 의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간 자체는 크게 넓지 않음에도 이런 요소를 넣은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내벽은 전체적으로 하얀 톤으로 맞추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명에 의한 반사가 조금 돋보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구에서부터 카운터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세워져 있는 낮은 가벽과 인테리어 요소들도 많았고 그 때문에 카운터에서 자리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만약에 재방문하지 않는다면 이제 음식적인 요소보다는 내부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가 요인이 될 정도로 좀 불편했던 점이 많았던 카페여서 들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어, 스위트 홈 3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 자취방을 좀 더 제가 원하는 이상향에 맞게 꾸며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건축가를 다니면서 여러 툴을 많이 사용해 보았는데 사용했던 툴 중에 약간 손에 꼽게 다루기 간단했던 툴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간단하고 빠르게 이 공간을 보여줄 수 있고 수정 또한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구들이 좀 한정적이라는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실내 공간 디자인한 건데 깊은 공간까지 전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창과 그리고 식물을 키우고 사람들과 같이 놀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과 이 놀이 공간을 벽이 아닌 좀 가구로서 분리를 해서 나중에 실내 공간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걸림이 없도록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느 분이 질문이나 의견 주시겠습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빨리빨리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을 드리면 쭉 보잘것없는 기능 형편없는 툴을 가지고서도 국립 주장은 자연을 도입하는 공간. 그래서 창문을 배치함으로써 또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하는 부분을 잘 어필하셨어요. 설득당했어요, 저는. 이렇게 공간 분리해서 한쪽 부분에서는 자연이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큰 창을, 또 밖에 조망할 수 있는 큰 창을
디테일과 연계시켰구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학으로 갈게요. 다음 학은 누구예요? 김혜민 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잘 됩니다. 네, 저는 발표 흐름상 부정적 실내 공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동명동에 위치한 양식 레스토랑인데요.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느낀 점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지럽고 조화롭지 않다고 느껴서 부정적인 실내 공간으로 꼽았고요. 먼저 그 어지러운 느낌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벽을 뒤덮은 사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진에 색채가 단색적이지 않고 질서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어지러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노란빛이 나는 전구색을 사용을 했는데 벽색이 어두워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전구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정리되지 않은 전선이라던가 쌓여있는 담요들 또한 어지러운 느낌을 주고 조화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제가 고치고 싶은 점을 꼽았을 때는 벽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그 기둥이나 볼을 그 벽의 색깔과 같은 마감을 하여서 통일감을 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네, 다음으로 긍정적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양림동에 위치한 이이남 스튜디오라고 카페이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감각적이고 깔끔하다고 느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컨셉추얼한 색깔을 사용하여서 컨셉이 확실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카페가 높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채광이 좋은데 그 채광을 확실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렇게 건물에 창을 내는 것 또한 이렇게 창을 크게 내는 것 또한 채광을 확실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 이렇게 회전계단 앞에 창을 두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회전계단과의 시너지가 좋아서 아주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 트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파티션도 일반 파티션이 아니라 유리 소재를 사용하여서 탁 트인 공간의 느낌을 주었고, 이렇게 또 컨셉 색깔을 활용하여서 공간 분리를 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실내 공간이란 것에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간은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면서 자극점이 더해진 공간으로서 그 공간에 있으면 이제 편한데 이제 영감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궁극적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위트홈 3D라는 툴을 사용을 하여서 제가 원하는 공간을 살짝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드와 베이지를 사용한 가구를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자극점이라는 게 인간의 감각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큰 통창을 주어가지고 시각적인 자극점을 공간에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의견 주세요.
주세요. 내용 잘하셨지만 발표를 아주 잘하셨네요. 잘하시네요, 발표를. 마우스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발표하시는 발표 스킬도 칭찬받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안하고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확실히 색감도 그렇고 가구 배치도 그렇고 아담한 공간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느껴지고요. 또 이 공간에서 인면상으로 보이는 한쪽 벽면이 창으로 되어 있는 공간 밖을 본다면 정신적으로 창의적 자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설득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의견 없으시면 다음 발표 할까요? 오현지하고죠. 네. 저는 긍정적인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는 전남대학교에 있는 그 새로 생긴 도서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친구 졸업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먼저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에는 2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 위층으로는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도서관은 한 공간에 다채롭고 다양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서관 안에서도 이용자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합하는 공간들로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좌식의 공간도 있었고 계단으로 이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었고 슬로프 아래에 버려둘 수 있는 그런 공간마저도 1인 공간 1인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늑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 구성과 각각의 공간에 맞는 패턴, 질감, 재료 가구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질적인 느낌이 아닌 조화로운 공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간의 특성과 이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양한 조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사례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낮고 눈이 부신 그런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눈의 피로를 많이 줄이고 도서관이다 보니까 곳곳마다 콘센트가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쾌적하고 좋은 그런 환경들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인 공간이 이곳 2층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층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넓은 이런 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이게 캠퍼스 내의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구성으로 이제 딱 창을 봤을 때 처음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을 지키는 그런 답답한 그런 공간의 도서관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면을 창으로 주어가지고 답답함도 많이 해소가 되었고 공부하다가 바깥을 바라보면서 이제 휴식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폐쇄적이지 않은 이런 다양한 공간이 있는 도서관은 긍정적인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정적 실내 공간입니다. 정명동에 많은 카페들이 들어서고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이 카페도 정말 사람이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색감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들어가서 이용을 해보니까 눈에 곳곳에 불편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에서도 노출 콘크리트나 이런 노출된 공간들
마감이 좀 러프하게 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나 이제 노출 구조에서도 좀 정돈되고 깨끗한 마감이 된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반면에 이제 이곳에서는 이렇게 천장과 계단 같은 이런 공간들이 좀 위험 요소가 있는 못이나 쇠 이런 자재들이 많이 박혀 있고 마감되지 않는 그런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실내 공간을 구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의 경우 사람들이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면에만 타일이 붙여져 있지만 이곳은 이 옆면은 굉장히 마감이 잘 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었고 좀 이런 것들이 예쁘게 보이는 그런 눈속임이 되는 것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한 명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는 적당한 넓이이지만 두 사람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게 됐을 때 카페라는 공간이 손에 여러 가지 커피나 이런 디저트류도 들고 다니는데 동선이 너무 비좁아서 동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등받이가 낮은 소파와 의자들이 있어서 오래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이 있던 가구들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저는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예쁘지만 실제 이용했을 때는 좀 시각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었던 공간이어서 부정적 요소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툴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저희 방을 해봤는데 좀 협소하긴 하지만 있을 거는 다 있어서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플래너 5D로 하긴 했는데 실제 좀 비슷한 가구 같은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추가 금액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불편함이 조금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고 그냥 공간 자체를 배치하고 보기에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긍정적 공간 말씀하시면서 정돈되고 깔끔하고 내부 공간도 잘 조망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플래너 5D에서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공간도 제 생각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잘 전달시켰던 것 같고요. 처음에 플래너 5D가 됐던 그 툴들을 우리가 돈 주고 사지 말자 그랬죠. 다 같이 기본 무료 버전으로만 하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 하에서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뽑아내서 설명하자. 아니더라도 이게 그런 느낌입니다라고 우기자라고 했는데 잘 따라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친구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의견?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지하고에 이어서 7번째 발표자는 천예진 학우십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공감하는 긍정적 실내 디자인 요소는 남구 주월동 공성동에 위치한 카페인데 여기는 이제 건물 벽의 한쪽 전면이 오픈이 되어 있고 카페 분위기 자체가 향토적이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한쪽 정면이 가변이 가능한 유리 형태의 벽으로 공간 전체에 오픈감을 주면서 이제 커버나 카페트나 그 벽에 걸린 천 등이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황토빛의 토속적인 소품들을 사용을 하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여기 보시면 풍등과 비슷한 디자인의 등을 사용해서
실내 공간 내부에 은은한 조명을 사용을 하였고 테이블이나 책상도 나무의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품을 사용을 하였고 뒤에 보시면 나무나 식물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놓아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내 공간은 추구하고자 하는 느낌에 따라서 소품과 빛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찻잔이나 그릇, 식기 같은 것도 비슷한 느낌을 주어서 공간의 분위기를 풍미시켰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공감하는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인데 여기는 목포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복잡한 디자인 요소가 조화롭지 못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오전 뷰를 위한 폴딩 도어가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카페 안쪽으로 들어서면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주황빛 조명과 베이지 톤의 가구로 벽지와 톤이 맞추어져 있지만 책상과 의자의 디자인들이 구역마다 되게 달라서 왼쪽에 오션 뷰를 위해서 달라서 그런 것들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벽면이 폴딩 도어로 이렇게 보시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오히려 검정색의 두꺼운 프레임이 답답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여기 폴딩 도어를 열고 나가면 이쪽에는 파랑 색깔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바다와 맞는 컬러를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내부의 카페의 디자인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또 옆에 놓인 테이블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요소가 화장실인데 여기가 벽이 온통 빨간색, 핑크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시야가 어지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딩 도어보다는 전면을 통창으로 아예 하고 출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에만 폴딩 도어로 바꾸는 것이 훨씬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을 줄 것 같았고 실내 내부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비슷한 디자인을 맞추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화장실은 베이지 계열이나 화이트 계열로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는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용도에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경험한 디자인 요소를 간단한 툴로 설명하기로는 저는 이제 스위트홈 3D라는 어플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갔던 카페의 인상적인 화장실을 공간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내부 공간의 벽면과 바닥, 서랍의 타일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분위기 있는 조명이 간접등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공간의 분위기를 한 단계 높여준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고 이미지 속의 공간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는 특별한 구조가 아닌 화장실이라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포인트 있고 깔끔하고 독특한 조명을 배치시켜서 전체적으로 화장실 내부를 고급스럽게 해주면서 차초가 화이트로 색깔을 맞추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서랍이나 작은 신경 쓰기 힘든 디테일적으로도 그런 특징적인 것을 사용을 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조명에도 이제 신경을 써서 일반적인 백열등이 아니라 주황빛의 간접등을 서랍 아래에 배치하여 눈에 편안함을 주면서도 어두운 톤의 공간의 분위기나 특징을 불어 넣어 주었다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장실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도 배우를 받는 느낌을 주면서 내 특유의 위생적이지 못한 공간을 분위기 있고 특별한 공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점에서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생각한 실내 공간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과 빛, 그 다음에 인테리어의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실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또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을 주는 상황도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공간에 맞는 조명과 조화로운 인테리어로 내부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실내 공간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자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면서 효과적인 실내 공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툴로다가 설명하는 거는 감독해 주세요.
이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 예진 씨가 그 툴로 한 거죠. 네, 사진이 아니고 네. 사진이라고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발표 때도 그 이거 뭘로 했죠? 툴이 뭐였죠? 스위트홈 3D요. 스윗홈 3D 네, 렌더링 하는 방법 다른 친구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그 스윗홈 3D는 제가 그 중간 시험 이후에 그 미진 씨한테 한번 그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기회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떻게 3D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렌더링까지 했는지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맨 처음 발표한 이제 정웅하고 남자들은 보면 감각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감성적이고 한 게 조금 덜해요. 그죠? 우리 예진 씨 같은 이제 여하구들은 그런 감성적인 보는 감성을 느끼는 그런 감각들이 확실히 뛰어난데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학으로 넘어갈까요? 그냥? 질문하실 분 있어요? 질문하실 분? 네, 저 네네. 그 화장실을 굉장히 사진처럼 표현하셨던데 그 반사되는 설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렌더링 렌더 조명에서 렌더링 근처에서 돌린 걸 좀 따로 설명해 주세요. 렌더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하고 렌더 누르면 한 10분 안에 나와요. 오, 조명 배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명을 어떤 조명을 선택을 해서 위치를 어디에다 놨고 조건을 어떻게 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작은 등을 이 서랍 밑쪽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불빛은 새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뭐 광도에 대한 세팅 같은 거는 따로 안 해도 돼요. 조명 기구만 설정해서 배치만 하면 그리고 나서 렌더링 이건 제가 돌리면 이제 설정값을 그냥 임의로 막 만지면서 조정을 했는데 몇 번 따로 어떻게 해보니까 그렇죠. 그 디폴트 값 준 거에서 조금 더 해주고 덜 해주고 해보니까 네, 몇 번 해보니까 나온 거다 알겠죠. 네. 일단은 이 툴은 우리가 좀 중간고사 이후에 다 같이 한번 써보는 걸로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스윗홈 3D라고 하셨죠? 스위트홈 3D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스윗홈 3D라고. 좀 전에 질문해 주신 학우님은 누구시죠? 박한별입니다. 네, 누구요? 박한별입니다. 한별 씨? 예,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모두 궁금했었는데 한별 씨가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학으로 갈까요? 네, 저 발표할게요. 아, 한별 씨가 한 차례였군요. 아싸. 예, 잠시만요. 한별 씨 다음에는 윤정원 씨 그리고 이다솔 씨 이렇게네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이 사진은 런던의 테이트 모던인데 제가 경험한 실내 공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이어서 배치해 보았습니다.
테이트 무도는 넓게 분포한 보이드 공간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이 미술관을 관람하는 목적 이외로도 쉬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장소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장소로 이용됩니다. 네, 이거 목차이고요. 저는 과제 순서대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가 공감하는 긍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입니다. 저는 제가 공감하는 긍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창조 복합일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번지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이고요. 현재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으로 광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문화행사를 하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긍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간을 위한 궁극적 실내 공간의 본질은 비움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움은 다양한 공간들로 채워진 건축물에 여백을 주는 행위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중에서도 문화창조원 복합일관을 선택한 이유는 홀을 비움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게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문화창조원 복합관 홀의 비워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비움은 여백을 줌으로써 누구든 새로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비워진 실내 공간 안에서 무궁무진한 행위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궁극적 실내 공간의 본질은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문화창조원 복합일관의 내부에 있는 내부 통로입니다. 이 쉼터는 약 지하 2층부터 1층까지 뚫려 있는 중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정 형태가 긍정적 실내 공간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넓게 분포한 보이드 공간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은 전시를 관람하는 목적 이외로도 쉬거나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장소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과제였던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은 일다 카페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단 카페로 용도가 되어 있고 일반 주택을 대조하여 구성된 카페이며 주로 대학생, 주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카페입니다. 일단은 주택 리모델링의 잘못된 사례라는 점에서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할 시에는 최대한 원래의 용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경우 물이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엌이나 화장실 같이 상수도가 있는 공간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반면에 일다 카페는 기존의 화장실이었던 공간을 의자와 테이블을 두어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공간이 화장실이었던 점을 알 수 있었던 계기는 바닥 타일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았을 때 바닥 타일이 주로 화장실에 사용되는 타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이었던 공간 바로 앞에 새로 화장실을 만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매우 습하고 축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화장실이었던 공간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축축하고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내부 깊숙이로 옮김으로써 새로 구성된 화장실은 환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과제였던 제가 경험한 디자인 요소를 간단한 툴로 설명했다는 것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경험한 집의 형태를 바탕으로 추구 모습을 스위트홈 3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벽과 벽 사이 시야로서의 연결입니다. 벽과 벽 사이로 인해 단절되는 드레스룸, 작업실 같은 여부 공간을 벽에 창문을 둠으로써 공적인 공간과 상호작용하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공간에 커튼을 두어서 거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화가 나거나 서운하며 커튼을 치고 다시 여는 듯한 재미 요소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라스로의 연결입니다. 기존의 방 앞에 위치한 작은 테라스를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동선을 연결하고 더 넓은 녹지 공간을 형성하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경축으로의 연결입니다. 외부 거실 부엌이 창으로 인해 연결되고 내부로 들어갈수록 공간을 겹겹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내부의 공간인 부엌의 경우 거실과 테라스 너머의 풍경을 창문으로 담을 수 있고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제들을 하면서 제가 내부를 디자인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사용자와 사람의 소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나갈 때 사람과 사람의 공간, 사람과의 소통, 사람의 편리를 우선시하여 설계해야겠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런 칭찬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꿈깨야 나가도 돼요. 바로 디자인으로 한별 씨죠? 같은 씨 맞아요? 네. 한별 씨는 바로 설계사무소가 됐던 설계 그룹 바로 일하시게 될 감사합니다. 그 용어 자체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대단히 좋았어요. 공간 너머의 공간을 볼 수 있는 그 창문으로 그 창문 두 개 그냥 배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칭찬받은 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도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다음 윤정아부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긍정적 실내 디자인 과제에서는 미로 갤러리와 모든 갤러리인 두 갤러리 비교를 통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갤러리를 비교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자연광이었는데요. 미로 센터의 경우 자연광이 들어와 모든 갤러리와 같이 감각적인 조명을 사용했어도 그 효과가 반감되어 보였지만 모든 갤러리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실내 위치에 조명의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미로 갤러리에서는 외부와 덮여 있는 벽을 통창으로 만들어서 외부 인구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베이지 계열의 바닥 재료와 하나의 전시 효과로 보여지는 의자 배치를 통해서 가볍게 방문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모든 갤러리의 경우에는 어둡고 무게감 있는 목재를 사용해 밝은 톤의 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과제에서 바닥과 조명과 인테리어의 조화를 통해서 분위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충정로에 위치한 CGV를 선정했었는데요. CGV를 선정한 이유는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실내 마감 디자인은 잘 되어 있지만 가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서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안내 데스크 역할을 하는 공간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로비의 중심까지 이동해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심에 다다라서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너무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통창의 경우에는 두꺼운 천으로 임시로 가려서 실내 디자인 쪽으로 괴리감을 주었고 세련된 분위기를 다소 감소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어의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나눠져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입장하자마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구석지 위치에 관람객의 동선을 배려하지 않은 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실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과제에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 넓은 면적의 한 공간은 낭비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과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면적을 사용하면서 원하는 공간을 넣어보자는 생각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공간은 주택을 설계한다면 저만의 방이 어떤 공간일지 생각하면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여러 공간으로 나누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 메인 공간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서브 공간에서는 테라스의 성격과 서재의 성격을 섞은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후 디자인을 할 때 곡선의 요소를 사용해서 유연함을 주고자 했고, 파란색 페인트를 사용해서 차분한 느낌을 부분적으로 주어 단조로움을 줄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모드등을 설치해서 빛의 세기 조절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스위트홈 3D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설치 시간과 사용법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가구를 넣을 수도 있고, 방의 면적과 텍스처 설치, 사람 관점에서 뷰를 찍을 수도 있고, 원하는 각도에서 뷰를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주택과 같은 간단한 건축 설계는 이 툴을 사용해서 모델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창을 설치할 때 벽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설치되고, 렌더링할 때 가구의 조명과 원하는 시간대를 맞춰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조명으로 인해서 벽지의 색이 상당히 많이 바래지고 렌더링이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색지를 반감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천장 렌더링 조명 뷰는 사람 관점에서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 엄청 받으셔야 될 논문이죠. 그건 또 하나의 완벽한 자기 주장이 필요한 논문입니다. 문화부 질문이나 의견 내시겠습니까? 질문이나 의견. 시간상 패스? 칭찬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네. 퍼펙트한 논문입니다. 퍼펙트한.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렇게 다술하고죠. 이다솔하고랑 김다연하고랑 김수연하고랑 정윤성하고랑 그렇게 하면 되죠. 예하고는 없어요. 이다솔하고 발표 정도 되셨나요? 다솔 씨 출석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다솔하고 안 계시죠 지금? 그러면 김다연하고를 배워주거든요. 이다솔하고 다음 주에 발표 일단 채점을 이 채점을 안 하면 또 채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 점수. 발표 안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점수. 또 김다연하고가 발표 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제가 공감했던 실내 공간은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이 공간은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요소는 넓지 않은 공간에 통창을 두어 트인 공간을 볼 수 있게 하고 천장을 열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 가운데의 넓은 공간에는 칸막이를 두는 대신 중앙에 긴 탁자를 두어서 공간을 분리해서 시선이 답답하지 않게 하였고 동시에 사람들이 사용할 자리를 늘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페의 전체적인 채광이 좋기 때문에 직접 조명이 아닌 간접 조명을 사용하여서 이용자의 눈부심을 줄이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지 색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던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실내 공간으로는 동명동의 라멘집으로 이 공간의 경우 복잡한 동선과 여유 없는 공간 구성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공간을 들어설 때부터 바로 앞에 볼 수 있는 좁은 입구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1층에서의 주출입구와 2층의 통로로 사용되어 많은 동선이 겹치는 공간이지만 협소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위를 보았을 때는 화장실 문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1층의 식당 공간에서는 작업을 하는 공간과 공간의 물건들이 노출되어서 정리되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 좁아 사람들의 동선이 겹치는 등 이동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천장을 열어 단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지만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여 바로 밑에 앉았을 때는 에어컨이 가깝게 위치하여서 불편한 이미지를 주었고 장식으로 꾸며놓은 전구는 밝기가 너무 밝아서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등의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 자체가 협소한 공간에 정리되지 않게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였고, 작업 공간은 주방에 가까운 다른 공간으로 바꾸어 동선을 겹치는 공간을 줄이고 사람들의 공간에 여유를 주면서 복잡한 동선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룸을 구성하였는데 제가 사용한 3D 툴은 스위트홈 3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침실과 주방을 나누어서 가사 공간과 작업 및 휴식의 공간을 분리하여 온전한 휴식과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주방은 주방 거실을 겸용으로 사용하여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출입구를 주방으로 배치하여 다른 사람들이 집을 왔을 때 개인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침실의 경우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복잡한 배치보다는 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물건을 옮길 때 불편하지 않도록 입구의 공간을 넓히고 가구들은 되도록 문 쪽에서 멀리 배치하여 공간의 개방감을 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툴에 대한 평가로는 기존에 쓰던 3D 프로그램보단 간편하고 짧은 시간에 디자인하기 쉬웠으며 가구의 색깔이나 사이즈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머릿속에 생각하던 디자인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존에 세워놓은 벽이나 바닥의 수정이 까다로웠고 조금 더 많은 가구가 있었다면 다양한 표현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이아나 네. 칭찬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학생은 이제 감성적인 그 강하게 이고 부담하고 하시는데 기능적인 부분에도 또 균형을 잘 맞춰서 보시고 느끼시고 발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있습니까? 김수연하고 인터뷰 같고요. 씨 너무 빨리 제가 끊었나요? 질문 한 번 받을 걸 그랬나? 수연 씨 발표해 주세요. 잘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로는 성수동에 위치한 아더 에러라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본래의 용도는 옷을 파는 곳이지만 입구에서부터 진열된 공간까지 이어지는 공간들을 브랜드의 가치관과 접목되는 여러 오브제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간마다 향기를 다르게 두어가지고 그 실내 공간을 다른 감각으로도 느끼게 하였는데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곳이 피팅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기존의 피팅룸과는 다르게 구성하여 가지고 모든 공간들이 전체적인 컨셉과 어우러지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 공간은 한 가지 용도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로는 수안지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카페인데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한쪽에 쌓아놓은 책걸상이 카페인 만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위생적으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부분만 다른 조명의 디자인과 색이었는데요. 다른 좌석들과의 차별점을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좌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로 개인의 공부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이용객들에게는 알맞지 않은 조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유독 주황빛으로 조명색이 띄고 있는데 이러한 조명색으로 인해 눈이 아프고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디자인으로 발생되는 책상에 비치는 그림자 등이 이용자들을 하여금 좀 어지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쪽 벽면만 다른 벽지였는데요. 다른 곳들은 단일색의 벽지들로 통일감을 주었지만 이 벽만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매장을 갔을 때 느낀 전체적인 컨셉은 모던함과 간결함이었지만 앞서 말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카페 전체의 실내 공간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홈 디자인 3D라는 어플을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저희 방에서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용도에 따른 분리를 원했었습니다. 분리를 통해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가벽을 두어가지고 가벽을 두어서 공간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잠을 자는 공간과 제가 과제를 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제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툴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공간들을 손쉽게 계획해 볼 수 있어서 편리하였고요. 단점으로는 결제를 요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실내 공간이란 그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컨셉과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각 용도에 맞는 디자인 요소들을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질감이 안 들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에는 공간 전체의 느낌을 해치는 디자인들이 아닌 긍정적 요소처럼 공간이 나타내는 컨셉을 감통하는 오브제들을 통해 꾸민 것처럼 또한 이제 제가 가벽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방의 이질감과 단점을 보완한 것처럼 그 공간에 맞는 디자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단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칭찬 모든하고 발표하시는 모든하고 그리고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리는데 구성대 유축 운영제 수준이 엄청 높아요. 특별히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어떤 한하고도 빠지잖아요. 엄청 높아요. 제가 하산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가 질문하셨습니까? 질문하기. 하지만 여기 홈 디자인 3D를 작업을 하시는데 네. 작업하는 시간, 구상하는 시간 말고 네. 실제로 툴을 사용하는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30분 내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거 말고 다른 3D 그림들은 네. 내부 푸시들은 렌더링 처리가 된 겁니까? 이 앱은 이제 2D로도 볼 수 있고 3D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3D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그냥 보여줘요? 네, 카메라 이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사람이 눈높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화면이 조정이 돼가지고 따로 렌더링 작업은 안 했고 없이도. 이제 네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홈 디자인 3D도 다음에 리뷰하는 시간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발표죠. 정윤성 후보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이남 스튜디오에서 긍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의 한 줄 요약은 미술관과 카페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 곳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포토존을 형성하였고 그로 인해 이색적인 카페 분위기를 주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음료를 주문하는 동안 방문자가 전시장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게 하였고 건물 내부 곳곳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부담스럽지 않게 전시를 마주할 수 있게 하여서 미술관을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온클라우드9이라는 카페에서 찾았는데 그 이유는 감성축으로 낭비되는 공간과 그에 비해 신경 쓰지 못한 디테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카페의 분위기나 실내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독특하고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들 또한 많이 보였습니다. 카페 내부는 유행을 따라 천장을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였고 그 벽면을 따라 많은 파이프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1,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이렇게 고정된 의자는 움직일 수 없어서 불편한 사용감으로 이용률이 떨어졌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은 폭에 비해 난간이 하나만 조체해 위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층의 계단은 콘크리트 위에 에폭시 라이닝 마감으로 불편한 착석감을 제공하였고 마땅히 컵을 둘 공간을 형성하지 못해 그곳에 아무도 앉지 않아서 공간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문 대신 커튼을 설치해 완전한 프라이버시를 제공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는 다른 실내 분위기에 따라가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환풍기 위치 설정과 그리고 세면대가 주는 위화감은 마치 화장실이 있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구색만 맞춘 듯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경험한 디자인 요소를 간단한 툴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연습 삼아서 공간을 구성해 보았을 때는
느낀 점은 생각보다 다양한 재료와 가구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문도 다양하게 출입문, 방문, 아치형 문 등 종류별로 제공하였고 화장실부터 안방, 거실, 그리고 마당까지 꾸밀 수 있는 소스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벽지 색깔 등 재료의 색 또한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무료 버전에서는 몇 가지 제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애완동물 소스가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그에 반해 애완동물 기구는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위트홈 3D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공간을 한 번에 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벽과 바닥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매스적인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좀 더 강점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무료 사용으로 가구 배치의 느낌 정도는 볼 수 있어도 세세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기는 힘들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료 구독을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소스를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단시간에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활용해서 나중에 여유분의 방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꾸미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구상해 보았는데 여유분의 방이 있다면 취미방을 만들고 싶은데 벽에는 책꽂이를 두고 읽고 싶은 책이나 취미 물품으로 제 취미 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가운데는 탁자와 컴팩트한 소파를 두어서 안락하게 취미를 즐기고 창문에는 암막 커튼 등을 설치하고 천장에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영화관을 만들고 싶어서 간단하게 배치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았던 이이남 스튜디오를 플래너 5D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2층까지만 구성해 보면서 단점을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이남 스튜디오의 단점은 평면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계단과 문이 많아서 한눈에 장소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건물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꽤 넓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의 장소에 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층이나 아래층이 보이도록 천장이나 바닥을 뚫어놓은 공간이 덜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에어컨을 트는 날씨에는 올라갈수록 덥고 내려갈수록 추워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이 또한 무료 툴로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커서 원하는 평면 구성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전에는 몰랐지만 이번에 한 번 더 하면서 느낀 점은 곡선을 그릴 수가 없었다는 점이 있는 등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이라 평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위층을 구성할 때 아래층의 형태를 볼 수가 없어서 계단 같은 코어 위치 설정에 있어서 그 위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그럼에도 확실하게 빠르게 가구 배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료 소스에서도 종류별로 최소 하나씩은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간단한 가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편리했습니다. 종합했을 때 복잡한 건물 배치는 하기에는 어렵지만 간단한 가구 배치 정도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역시 칭찬을 많이 받고 거의 실내 디자인 설계 수업 등이기도 하시고 너무 공을 많이 들이셔서 실내 디자인 강의 임하시는 저는 좋지만 마지막 하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하고가 해주실래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오늘 발표 우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공들여서 잘 해주셨고 순발력도 뛰어나고 뛰는 그 감각도 연결하시고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 참 대단들하세요. 감탄, 감동. 교수님, 네네.
다솜 씨 있어? 네, 자리를 잠깐 오케이, 비웠어요. 네. 오케이. 예, 다솜 씨 혹시- 발표하세요. 예, 예, 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제가 공감하는 긍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13에 위치해 있고 용도는 도서관, 전시, 공연, 복합문화공간 입니다. 현황은 2015년 개관 당시 구축한 공간 개선 계획 수립 후에 리모델링이 되었고 2021년 5월에 다시 재개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긍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방문자 개개인의 성향과 다양한 이용 목적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라이브러리 파크는 아카이브 기관인 문화정보원의 공공 서비스 공간으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형태의 지식 정보 공간이자 전시와 열람, 체험을 통합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개념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전 라이브러리 파크는 공공 서비스 공간으로서의 관람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도서관으로서의 실내 공간 구성이 미비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방문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브와 박물관 기능은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외의 부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 과제 등 다양한 행동들을 이끌어내며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오래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재방문 의사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공간과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이후 1인 소파부터 24인용 책상과 의자, 공개 강연홀, 회의 공간 등을 구비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까지 구축한 것은 다양한 목적과 방문 의사를 고려한 성실하고 착한 개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 서비스와 휠체어 사용자 전용 전동 책상 등을 구축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 동구 백서로 175번에 있는 소규모 카페입니다. 제가 파악한 부정적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미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한 무성의한 실내 공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점은 조명이었습니다. 조명의 밝기가 충분히 밝지 못해서 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좁은 공간임에 비해 조명의 개수는 적지 않았으나 외부에서 실내를 들여다볼 때에도 너무 어두워서 현재 영업 중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니 낮 시간대이기도 하고 출입구와 그 벽면이 모두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할 정도의 어둡기는 아니었지만 카페 특성상 공부나 책을 읽을 목적으로 오는 손님들에게는 충분히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조명의 종류는 모두 펜던트 라이트였지만 그 디자인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의 모호한 컨셉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모든 상업 공간이 트렌드에 따라가야 한다거나 감각적이어야 한다는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공간의 성격에 맞고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쾌적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카페는 쾌적성 면에서도 부족함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공간이 좁더라도 낮은 칸막이 파티션보단 가벽을 세워서 작업 공간과 방문자의 공간을 분리했더라면 조금 더 정돈된 이미지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이 카페만의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공간을 디자인했더라면 이만큼 중구난방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디자인 요소를 간단한 툴로 설명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디자인 툴은 룸 플래너이고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툴에는 없었는데 제가 조금 더 저의 손에 익숙할 것 같은 툴을 찾다가 찾게 된 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툴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았고요. 독서를 좋아해서 그동안 가보았던 도서관 및 북카페를 바탕으로 서재를 디자인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으로 느꼈던 요소들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채광을 위한 넓은 창과 공간의 목적에 맞게끔 적당한 조명을 각 테이블 위에 설치하였고
전체적인 가구와 장식의 색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모노톤을 맞추고 우드 재질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공간의 양쪽에 창이 있어 커튼을 다르게 설치하였고 한쪽은 무늬가 있는 커튼을 통해서 포인트를 살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1인용 테이블부터 2인용 그리고 다인용 책상을 두어서 보다 유연하게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제가 원하는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과 렌더링이 가능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까지 이미지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속 공간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간 다녀왔던 북카페나 도서관의 실내 디자인을 떠올려서 각각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한 공간에 조화롭게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간의 전체적인 톤은 블랙 브라운과 화이트, 우드 계열로 맞추었습니다. 공간이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도록 색감의 밸런스에 신경을 썼습니다. 방의 목적에 맞게 한 면은 전부 책장을 배치하였습니다. 책장은 양쪽 면의 일정 부분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책상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책상과 책장과 대비되는 화이트와 오프화이트 톤의 카펫, 의자, 조명 등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오른벽면 역시 붉은 패턴의 커튼과 블랙 스탠드 조명과 함께 밝은 계열의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서 컬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가벽이나 어색한 가림막 대신 긴 화분을 배치하여 공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좌식 테이블과 빈백을 두고 그 부분에는 벽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자의 높이 대비 조도를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식물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하여 공간에 새로운 분위기를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때까지도 조금 스크롤해서 봐주셨습니까? 그 윤성하고랑 마찬가지로 다솔하고도 거의 설계 작품을 만드셨네요. 그 발표 이다솔하고 발표 안 들었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준비도 잘하셨고 그 다른 학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들 모두가 발표도 잘하세요. 일단 그 스크립트도 잘 키워드도 잘 발표의 요지도 명확하고 발표도 잘하시고 하는 많이 이다솔하고 질문이 있습니까? 코멘트나 질문?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합니까? 좀 더 합니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평가하는 거는 상호 평가하는 거는 오늘 자정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정까지만 하셔서 제출 버튼 누르시면 돼요. 미리 뭐 누르신 분은 뭐 괜찮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질문은 탑부로 다 하시면 되고요. 나는 어떤 하고 발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하지 곤란하신 분은 제가 이번 동영상은 녹화해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보실 수 있게. 그리고 본인이 발표한 것도 또 본인이 보시면 세부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